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윌셔 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놓고 비대위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간의 막판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지원금이 제기되는 시기에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사회가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사 사퇴 없이 지원금만 달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비대위 측은 에스크로를 열어 정부 지원금 입금이 확인될 경우 현 이사진들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재지급되더라도 현 이사진들이 물러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겁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서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이사회를 통해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사회 하기를 기다렸었는데 이사회가 끝났을 때는 결론적으로 후원금에 대한 부분만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회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부 지원금 재지급을 조건으로 현 이사진들의 전원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기간 논의되던 협상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있는 사람이 다 나가버리면 뭐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새 이사진이 와도 우리가 조금 남아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2-3명 남아있고 학부모에서 한 2명 그래서 5명은 우리 쪽에서 하고. 이사회 측은 학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현직 교장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 더 이상 사퇴를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나가지 못하게 지금. 우리 나가면 자기네 다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남가주 한국학교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검찰의 승인 여부에 따라 새언약 초등학교 임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고 남은 융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75만 불 남았다는 것 같아요. 그럼 100만 불도 안 되는 거 남았거든요. 페이오프가 되는 게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손들이씩 가져와가지고 뭐 초토화를 만들고 그냥 자기네가 뭘 하고 우리는 나가라. 비대위 측은 주검찰이 새언약 초등학교 임대를 막아줄 경우 재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했었었는데 아마도 주검찰은 그런 승인된 내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는 학교를 사유화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고 비대위 측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닌 강경한 대응을 검토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LA 경찰들의 검문 검색이 편향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흑인에 대한 검문 검색이 백인보다 4배 이상 많고 라티노 역시 백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은 차량을 세워 운전자와 탑승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흑인을 24% 수색했고 라티노 15%, 백인을 5%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운전자보다 흑인은 4배, 라티노는 3배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차량 조사 결과 불법 마약류나 무기 또는 다른 밀수품이 적발된 것은 백인이 20%로 가장 많았고 흑인 17%, 라티노 16%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경찰이 차량 정지 후 아시안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 수색 결과 17% 차량에서 불법 소지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이 마약이나 술이고 무기류가 9%를 차지했습니다. LA타임스는 최근 10개월간 경찰의 차량 검색과 인종별 운전자 수색을 분석한 결과 흑인과 라티노는 백인보다 수색당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차량에서 내려 수갑이 채워질 가능성은 백인보다 2배 높았다고 설명하며 이들은 수색 과정에서 도로변에 억류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의 이번 분석은 경찰이 모든 차량을 정지시킬 때 기록하는 인종차이 데이터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찰과 치안당국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종별 전국적인 정밀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 수색하는 것은 지역 범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운전자의 이상 행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학자들은 타임즈 조사 결과 흑인과 라티노 운전자들의 불법적인 물건 적발률이 낮아지면 경찰이 흑인과 라티노 차량을 세워 조사하는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차량을 세운 경찰의 결정과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 합법적인 훈련을 받았고 인종적 편견에 따른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타임스 보도는 LA 경찰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LA 지역 주민의 인종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경찰이 공평하게 일하는 것은 모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시 의회가 저소득층만이 아닌 중소득층의 주거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이 제안한 이번 발의안은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개발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조닝 변경이나 허가, 재정적 지원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류 시의원 사무실이 주택도시개발부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LA에서 지어진 8만 채의 신규 주택 가운데 91%가 LA 중소득층 이상의 주거비가 책정됐고 9%만이 중소득층이 감당할 수준에 알맞은 가격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동안 이어졌던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의 긴 상승세가 마침내 꺾였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은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0.1센트 하락한 갤런당 4달러 25센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2센트가 올라 갤런당 4달러 1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12일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 이틀 동안 각각 0.1센트씩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변동이 아닌 만큼 남가주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로 인해 연일 떠들썩한데요.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한 미국에선 이 DNA 검사를 통해 해결된 미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결된 미국 내 미제 사건들을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년 전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79살의 재소자 세무엘 리틀. 이후 그는 지난 40년간 93명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하거나 마약에 중독된 여성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사의 한계로 인해 미제로 처리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DNA 대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생한 3건의 살인 사건이 리틀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소 50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DNA 대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만약 리틀이 주장한 모든 살인 사건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리틀은 미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애리조나의 한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인지한 경찰은 병원의 직원들을 상대로 DNA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이 병원의 간호사였던 네이슨 서덜랜드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Under the authority of a court order, he was compelled to provide a DNA sample. That was sent over to our crime laboratory. Our scientists from the Phoenix Police Department Crime Lab tested that and determined that he in fact was the father of the baby. 네이선 서덜랜드는 성폭행과 학대 혐의로 현재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지난 1973년 11살의 린다 오키페는 실종 하루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45년이 지나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해당 살인 사건의 범인을 DNA 검사를 통해 밝혀내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t's bittersweet to me because she was 11 years old when she was killed and I was 12 years old when she was killed. 이처럼 DNA를 이용한 경찰의 수사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자들의 체포율은 올라가고 있으며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미제 사건들도 하나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높은 재산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여 곳에 달하는 학군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 $10,000,000를 로컬 정부의 서비스 공유와 합병을 도울 신지역 효율성 달성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약 $2,000,000는 학군 통폐합 연구에 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머피 주지사는 공식적으로 학군 통폐합을 지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정된 예산으로 스위니 주상위원장의 학군 통폐합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위니 의장이 발표한 보고서는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학군을 초중고교 학군 모두 운영하는 곳에 통폐합할 경우 재산세 절약 효과와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여 학군이 운영되는 뉴저지주에서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학군마다 교육감 등 운영을 위한 고연봉 행정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다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암만 스쿨이 작아도 슈퍼인텐던트도 있어야 되고 프린시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통폐합을 함으로써 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학군 통폐합이 실현될 경우 한인 밀집 학군을 포함 뉴저지 학군은 300여 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학군 통폐합을 통해 학군 운영 비용의 절약과 주민재산세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의 2020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작품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미술대회 주제는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표현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 대상은 12학년 학생으로 1등에게 $5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접수는 LA 한국교육원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 산타애나 강풍이 강하게 불어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밸리와 해안지대는 최고 시속 55마일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고온 다습한 기후로 수풀이 마르면서 산불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 PG&E는 산불 발화 위험이 높은 내일을 전후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포함 29개 카운티에 강제 단전 또는 경계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남가주 에디슨사도 LA 동부 리버사이드를 비롯해 컨, 이뉴, 모노, 샌버나디노 등 5개 카운티의 12,000가구에 대해 이번 주 중 강제 단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는 캐나다계 미국인 제임스 피블스, 스위스의 미셸 마요르, 디디에 쿠엘로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리우주론 이론적 발견에 공적을 세운 미국 프리스턴 대학 석좌 교수인 물리학자 피블스, 나머지 절반은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행성처럼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한 마요르와 쿠엘로에게 주어졌습니다.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마지막 경기인 5차전을 내일 맞이합니다. 다저스는 불펜진을 모두 소모하면서 최악의 경우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선발인 류현진까지 불펜으로 당겨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5차전에 필요하다며 류현진은 커쇼, 켈리 한센 등과 함께 불펜으로 등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